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네. 예, 여론조사를 갖고 정말 하나의 컨텐츠로 하나의 방송으로 만든 단군 이래 최초의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SBS 러브 FM.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 참여가 있어야지 방송은 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라디오로 저희 재롱 떠는 거 잘 보실 수 있고요. 자, 버스 택시에서 보낸 문자 대환영이고요. 가정주부님 대환영입니다. 자, 버스에서 타신 승객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고요. 운전자 분들은 반드시 정차 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292님 정치 쇼쇼쇼 여론조사 동물농장 오늘도 너무 기대돼요. 김용우님 정치쇼 동물농장 보려고 고릴라 깔았습니다. 흐흐. 8212님 수원에서 의약품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쇼 들으려고 5분 전부터 광고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아요. 책임지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루라도 정치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방송 정봉재 정치쇼 끝낼까? 바로 친구들 들어오셔야지. 가시가 돋죠. 자, 문재인 안철수 어떻게 봐야 돼요? 판세. 네, 지금 최근 조사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문 후보는 견고한 지지층 보여주고 있고요. 안 후보의 경우에는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주춤한 그런 지지율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것은 이 보수 표심이 이 홍 후보 쪽으로 이동한 그래서 홍 후보의 약진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선거 유세를 한 만큼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이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심상정 후보입니다. 예. 뭐 현 정의당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토론회에서 심상정의 재발견, 신분리분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의 상승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그래도 관심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로 가느냐, 일강일중이냐, 누가 치고 올라올 것이냐. 이제 이걸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안철수 좀 간격이 벌어지는 듯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예, 지금 아주 붙었을 때 이제 양강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강구도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양강구도 완전히 무너졌다 또는 이제 일강일중이 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이제 이른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또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아주 팽팽하게 접전이 됐던 상황에서 지금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 다시 벌어진 상황이니까 양강구도가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패턴은 아닌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어딘가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부동층 낮아졌죠. 문재인 지지 유지되고 있죠. 홍준표, 유승민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죠. 가져올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제 악재가 사실 집중됐는데 그것이 저는 타격을 줬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이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뭐 그것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좀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후보도 어떤 조사들에서는 미세한 상승 흐름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그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 5월 첫 주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다음 주말에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첫 주에는 사람 유권자의 마음이 상당히 분산되거든요. 끝난다.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집중되지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것을 격차를 좁혀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강한 이제 모험 내지는 이제 승부수를 띄우거나 예. 아니면 이제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 측에 상당한 어떤 데미지가 입힐 만한 악재가 터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야 다시 어떤 접전인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 말씀인데 아까 곰이라고 소개 안 했죠? 곰을 맡고 있습니다. 곰을 맡고 있는 게 뭐예요? 뭐 곰 사육사야? 곰만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 안 해요, 곰곰이. 네. 곰곰이 생각. 오늘 코끼리 준비해왔어요. 끼리끼리 놀다가 좀 늦게 천천히 들어오세요. 자, 하마. 예. 오늘 이제 일제히 발표된 여론조사가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갤럽, 한국갤럽, 동아일보, 그리고 프레시안 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공이 약 뭐 10% 이상 내외에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거의 조사 결과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안 후보가 하락세가 분명히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대개는 한 5에서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뭐 한 2, 3% 오른 그런 것 때문에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양강이라고 보기보다는 차이가 나는 양강. 아까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신 거에 거의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1강 1중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법 차이가 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세가 좋지 않고요. 첫째. 두 번째는 국면이 안 좋다는 거죠. 아까 이제 진보와 보수 양쪽에 협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면이 좀 좋지 않고. 요건 이제 구도라고 봐줘도 그렇죠.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지 구조가 조금 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지지층이 분명히 있지만 또 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 때문에 옮겨온 층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층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추세, 국면 그리고 지지 구조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선거라는 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운동 기간도 남아있는 데다가 특히 보수 표심이 아직 완전히 안철수 후보로부터 철수했다고도 단정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철수냐 안 철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로다. 네, 문제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요 뛰어들어도 안보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점점 커지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 네네. 네, 일단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와 경쟁 구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당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들을 보수층들한테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유지돼야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이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차피 사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로 나의 성정에 맞게 자연스럽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런 이탈 흐름들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실제로 지금 영남권에서 TK나 PK 조사를 해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완만하지만 상승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TK는 대구 경북, PK는 부산 경남. 울산까지. 우장. 예. 부울경.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뭐 보시겠지만 유세차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원들 인사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때 보이게 되는 게 인물만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당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도 따져보지만 그 지지하는 정당인지 어떤 정당인지도 보고 그 후보가 어떤 지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야당 그리고 진보층한테 좀 지지받는 후보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과 보수층 그 일부 이제 진보층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표심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물만의 대결이 아니라 인물과 세력을 같이 따져보면서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다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에 많이 중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정당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 후보의 지지층의 견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제 토론회도 있고 또 후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선거인 만큼 이 정당에 대한 이미지 또 지지층, 지지율과는 또 다른 양상도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는 라디오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윤성희님 동그랑 땡 붙이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대통령 선택하려고 정치쇼 듣네요. 참으로 훌륭한 자세입니다. 자, 마음속에 촛불은 뭐죠? 정봉주의 정치쇼. 1761님 저는 피부관리사예요. 늘 샵에서 채널 고정. 봉도사님 재미지다고 소문내고 있어. 용용용용 고마워요. 용용용용. 2571님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하고 있는 이상봉입니다. 봉도사님 격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마 박시영 부대표님 정말 귀여워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에 당황하고. 아니요, 가끔 듣습니다. 아, 귀엽다고요? 예. 집사람이? 예. 그 실물이 정말 귀여우시잖아요. 예. 자, 5302님, 저는 동물로 따진다면 진돗개예요. 그 물어본 사람 없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눈부신 햇살 즐기면 늦은 출근길 문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0992님, 공유님센터장님 성대모사 오늘도 가나요? 가죠, 그러면. 이수연님, 오호, 여기 요런 분위기구나. 자, 어디서 이민 오신 분 같은데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코끼리 힘내세요. 오늘 힘들어 보이세요. 컨셉이에요. 아, 컨셉이요. 이매진님 뭐 선물 안 드리나요? 바로 이 선물 드리면 우리는 방송 못해요. 못합니다. 예, 네. 코끼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로 주소 적어줘 주세요. 제가 자, 선물입니다. 윤희용님, 네. 자, 문제적 이슈 성대모사. 지난번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예. 브래드 피트. 김성태 위원장 다시 한번 아, 김성태 위원장. 예. 성대모사 안 하겠다는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쉰숭한 스튜디오에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저래? 자, 문제적 이슈. 아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마지막 일주는 연휴가 겹쳐서 거의 마음이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로 선거운동 거의 끝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마음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일단 요거 한번 타치를 해보죠. 살짝.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금 연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주목도 보통 사람들 선거에 생각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생각에 가면서 임박하면서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일반 청취자들의 생각인데 그 전주에 하고 연휴 때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안 한다. 두 가지 이유가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 지지할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또 그다음에 4월 말까지 대부분의 또 토론회가 집중돼 있습니다. 5월에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들이 이제 토론회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거의 뭐 이틀 건너서 한 번 정도 지금 토론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는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예.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관심사가 다른 곳에 또 5월 쏠릴 초에 수가 또 중요한 있거든요. 행사가 있죠. 그럼요. 정치쇼 날마다 하는 날.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대체 불가능. 네. 예. 그런 이슈들이 관심을 앗아갈 가능성이 아사갈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네. 있다. 그 문제 제기했던 네. 윤용 곰. 네. 예. 제가 네. 그럴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 그랬죠. 그런데 그 좀 백업을 해줘야죠. 예. 지금 얘기했던 뭐 어린이날, 가족의 날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지 관심 이슈. 예. 이제 지금 이제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대중의 관심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관심도 재화예요. 재화라는 건 뭐냐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관심을 딴 데 쏟으면 다른 데 또 쓴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연휴 기간에 어떤 여행이든 가족 행사든 이런 것들을 또 여유 있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든 하게 되면 정치에 선거에 대해서? 집중되어 하는 어쨌든 마지막 주에 그 모습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그때 아예 후보 변경이라든가 선택 과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거의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상당히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다음 주 예. 상당 부분 뭐 결정이 되는 국면으로 될 가는 수 것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 좋은 분석을 갖고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어디 가서 다른 방송 가서 써먹으려고. 아닙니다. 동도전 감옥 가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네. 예. 다음 주 말이면 실제로 이제 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입니다. 그럼 열흘 앞둔 시점이면 대개 표심의 90% 내지 95%는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주는 연휴가 끼어 있는 그리고 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여론이 다음 주말의 여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TV 토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시청률 세 번째는 며칠입니까? 그다음에 19일 했죠. 23일 날 23일 날 이제 하는데요. 제시하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후로 갈수록 관심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들 이제 반복될 거거든요. 쟁점되는 사안들 계속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것은 좀 더 약화되어 갈 것이다. TV 토론에 대한 뭐 그것의 효과는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다음 주
예.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근데 좋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그래도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TV 토론회거든요. 예. 물론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은 우리 뉴스 쇼를 듣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시청률이 결코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가 또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또 잘 시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코끼리님이 방송 못 나올 가능성이 그럴 것 높아요. 같습니다. 뉴스쇼라 그러셨어요? 예. 어디서 뉴스쇼라 그럽니까? 정치쇼입니다. 정치쇼. JTBC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자, CBS. 버스 택시에서 보내는 문자 대환영이고요. 자, 버스 타고 계신 승객분들 어느 버스에 타고 계시다 하면 저희가 전화 연결도 합니다. 개 타시는 거예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수연님, 코끼리님, 이무송 씨 닮으셨어요. 네. 허허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누가 위에요, 나이는? 나이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자, 이병훈님, 김성태 성대모사 90입니다. 빵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자, 민기아님, 봉도사님 오늘 오프닝에서 샤랍 할 때 마음이 뭉클 감동받았어요. 아, 나 이게 바쁜데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에는. 정치쇼 해야 되는데. 자, 이정실님, 맞아요. 시진핑 트럼프 얘기 정말 화나는데 속 후련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대통령이 이런 말씀 직접 전할 겁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가주시죠. 안보 문제. 살짝 타치하고 입으로 넘어갔는데 안보 문제. 누가 네. 제기했죠? 아까 말씀. 예, 코끼리. 네. 그럼 그 제기한 분은 좀 천천히. 뭘 또 얘기하려고 그래? 저는 이제 이번에 안보 이슈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보 이슈가 터졌을 때 과거에는 이제 진보 후보와 맞대결하는 후보가 독점적 수혜를 누렸어요. 안보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위적인 북풍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말씀 좀 어려웠어요. 예, 왜냐하면 진보, 보수, 진보 대 보수 대결이기 때문에 예. 진보와 맞대결하는 보수 보수 진영. 후보가 독점적 수혜를 얻어요. 예. 혜택을. 근데 전문용어로 이번 같은- 독식.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수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하.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보수의 우위가 있는 홍준표, 유승민으로 다소가 이제 이동이 있을 가능성을 아하. 배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이 터지든 할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북한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국가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 그럼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감 있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안은 문재인 대 안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렇죠. 후보가 아직 정당이 크지 않고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 쪽으로 안보 이슈가 터졌을 때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과거와 다르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안보 문제 맛보기 끝내고요. 자, 6449님, 저 면접 보러 가는 길인데 포천에 138번 버스예요. 기사님 바로 뒤에 앉아서 잘 들려요. 기사님도 웃으면서 들으시고 좋네요. 좋아. 장민규님, 이거 정치쇼 정말 재미난 방송이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정봉주의 정치쇼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여론수사 동물농장 코끼리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 다음에 하마 박시영 민주코리아 부대표, 곰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곰인데 왜 곰인 줄 아세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 밖에 있는 PD가 벌어요. 자기가 뭘 보냐고. 자, 버스 택시에서 문자 대환영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좋은 생각을 또 반영하고 궁금한 점 반영하는 소통하는 방송, 민주적인 방송, 정봉재 정치쇼, 여론사 동물농장. 자, 김창한님, 미장원 아줌마랑 고릴라 같이 봅니다. 아유, 윤용님 얼굴 잘 나오네. 그래도 저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저쪽 보고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어려운데 미장원 잘해서 좀 경기 나아지는 그런 대통령 뽑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규님, 호수 브리즈번에서 두부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선거권 없지만 제 조국 새로운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지난번에 캐나다 가브리엘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듣는 글로벌 방송 정치쇼. 자, 조금 있다가 해외 국민 투표, 그것도 제외 동포들 투표도 잠깐 얘기해 주시고요. 564님, 노년층이 전직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채찍질 많이 들었습니다. 허허, 그분을 뽑으셨군요. 이번엔 봉도사의 정치쇼 잘 듣고 현명한 선택하려고 두 귀를 쫑긋하고 있는 울산 사는 65세 주부입니다. 누님 부탁해요. 좋은 대통령. 0049님, 전 40대 주부인데 아직 누구를 찍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표를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재외국민들 투표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재외국민 투표 이번에 29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예. 이미 이제 신청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는 처음이죠. 그렇죠. 총선에서 네, 맞습니다. 2016년에 처음 했고. 아니 네. 지난번 대선 때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예. 했나요? 죄송합니다. 2012년에. 이게 이제 과거에는 재외국민 투표할 경우에 이제 성향들이 예. 60년대 이때 이제 이민들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60년, 70년대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수적 성향이 많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다른 돌아가시기도 하고 주류가 사실 젊은 세대들로 바뀌었거든요. 젊은 상사 주재원, 그다음에 젊은 유학생 중심으로, 예. 그다음에 과거와 또 다른 것은 이 젊은이들이 커뮤니티 조직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실 동원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치러지는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실제로 야권 후보가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후보가 더 높은 득표율을 보여서 사실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대거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한 곳이 중국이거든요. 아하. 예, 중국 같은 경우 왜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하게 됐냐? 상당히 어쨌든 중국과 이제 한국과의 관계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예, 민감하게 되면서 뭔가 이것을 이제 교정하고 싶은 또 압력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주고 싶은 그래서 좀 변경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향이 아마 관계를 좀 정상화하는 것, 좋게 하는 쪽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이 예. 해외 거주자 재외동포분들의 투표와 관련해서는 이 시도가 되고 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참여하게끔 만들었다는 건 좋은데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예. 또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데 좀 선거 아닐 때도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그 정도 하시고 아까 하셨던 안보 문제 국회 네,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안보 우리 이슈.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안보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보가 안 보여야 되는 우린 보는 라디오인데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안보를 어떤 새머리로 이용을 해서는 결국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여론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문 후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리하게 그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진보 보수가 나뉘어 있을 때는 안보 이슈가 터질 때마다 진보가 위축이 되잖아요. 밀리고. 근데 이번 그런 경향이 안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안보 문제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보 문제를 가장 잘 다룰 후보로도 뭐 문 후보가 나오는 그런 결과들도 있기도 하고 또 이 보수와 또 중도에 있는 안 후보 쪽으로 보수 후보 쪽으로 이게 나누어지는 현상. 그래서 국민들은 이 나와 있는 다음 대통령의 우선 과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권력기관을 개혁해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라. 그러면서 이 북핵 문제도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가만. 네, 그 보수와 진보가 바라보는 안보관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철만 되면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평상시 저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선거 때 TV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주적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보관에 대한 각 후보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색깔 공세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그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를 해보면 외교안보 누가 잘했냐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민주정부 쪽을 더 높게 평가하는 최근 흐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보관을 둘러싼 이런 공방이 예를 들면 민주정부의 그 계승의 입장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크게 타격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일부 대응을 잘못하면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안보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청취자분께서 질문했어요. 40대 주부님이
무엇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정치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금도 그런 질문 하나 들어왔죠. 1198님 처음 투표 참여하는 20대인데요. 친구들도 다 투표하겠다는데 확실히 누굴 뽑을지 정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고민 중입니다. 관전 포인트 뭘 보고 뽑을 것이냐. 저는 딱 간단하게. 세 가지만 딱 얘기하면 예. 일단 공적인 마인드가 명확히 한다. 최순실 공심. 겪어봤지 않습니까? 오케이. 공적 마인드가 가장 예. 명확해요. 그리고 깨끗해야 한다. 자기가 떳떳해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마음속에 혹시 누구 지지자가 있더라도 그를 털고 공적 마인드로, 공적 방송의 마인드로 깔끔하게 윤희용 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예. 다를 수 있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하. 다만 그것을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TV 토론이든 아니면 공부물 집으로 배달되는 공부물이든 그것을 비교 평가하신 후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또는 좋은 느낌을 주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 학습하는 과정 예. 그런 뭐 과정을 꼭 거치신 다음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는 느낌 옆에서 누구 찍으라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구 아니라요. 괜찮다고 자기가 하니까 직접-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 삶을 누가 바꿔줄 것이냐. 네, 그리고 공범을 보다 보면 대체로 보인다. 보입니다. 예. 예. 난 공범을 하면 공부를 못했고 공부물로 들려 자꾸. 자, 국기. 저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실 때 코끼리를 생각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대통령은 코끼리를 생각해. 예. 코끼리의 귀가 크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예. 코가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아줄 수 있는 코끼리 이렇게 포근하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달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다리를 이렇게 싹 안아주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각광받았던 것이 가장 안기고 싶은 지도자가 오바마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안아주고 싶은 그 후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예. 코끼리를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된 국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분들을 볼 수 있게끔 공범으로 꼼꼼히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곰곰이, 깨끗하고 네. 공적 마인드가 있고 잘 준비되어 있나. 자,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대통령이 보입니다. 분석하마. 네. 분석하마? 그렇게 따지면 하마가 더 낫죠. 왜냐하면 부패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부패 먹는 하마. 부패하마. 너 진짜 자기는 동물인 줄 알았는데. 곰은 인간이 됩니다. 당신은. 자, 2892님의 사전투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자, 5월 4일, 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분증을 갖고 계시면 전국 어디를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건 거소투표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나 엄청 전문가인 것 같아. 너무 똑똑하시네. 예. 자, 이제는 뭐를 좀 봐줘야 되냐면 세대별 표심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좀 비교해 주시면서 2, 3, 4, 5, 6, 10대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냐. 네, 자, 아무나 손 들고 들어오세요. 세대 분석의 전문은 또 곰입니다. 곰.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20, 30대라고 불렀고 40대의 중간층, 중도층, 또 50대, 60대, 50, 60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대 구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2030 그다음에 40대는 중도, 50, 60 보수 이렇게 안 부르고 2040 그러니까 2040 40대가 이제는 중간층이라고 아니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 예. 40대에서 격차 무려 3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예. 박원순이 이기는데? 그렇죠. 오호. 그럼 40대에서 30% 차이가 나는데 이거 중간층이다, 중도층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40대는 30대와 연동 현상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2040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예. 그 중에서 이제 30대와 40대는 이제 이념에 기반한 진보. 20대 같은 경우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불만으로서의 그때 약간씩 다른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야권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사실은 약간 중간적 성향들이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싶어요. 왜냐? 뭐 많이 얘기됐지만 뭐 386 세대들 대거 진입을 하고 예. 학력 수준 높고 사회 비판 의식 높고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미래 상당히 불안한 상황. 그래서 꼼꼼하게 본인들의 어쨌든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지에 대한 판단하는 의식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50대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60대와 70대
보수 동맹이 이제 6070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50대가 물론 약 보수적 성이 강한데 50대 아직까지 고령층 됐으니까 6080으로 가주면 안 될까? 근데 뭐 80대들 6080.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이제 세대 구분이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 이제 고령층들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2040들이 어쨌든 연대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세대 하나가. 높은 투표율 젊은 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벌충들이 이루어지면서 균형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에서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 세대는 50대입니다. 50대가 가장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한 1, 2주 전만 해도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50대에서 15% 이상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조사를 해보면 두 후보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습니다. 50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지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50대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유보층이라고 판단 유보층, 부동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층. 어느 계층이 제일 많냐면 60대하고 20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그 보수층에서 안철수로 갈지 홍준표로 갈지 고민하는 층이고요. 20대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우세합니다만 판단 유보층이 꽤 많습니다. 2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층이 어떻게 결정할지 이 부분도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넘어가기 전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35 오늘도 문자 폭탄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 택시에서 보낸 문자 대환영이고요. 승객분들 중에서 우리 버스에서 이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버스에 타고 계시는 분들 다 함께 기부로 주는 환호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은 반드시 정차한 후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명동님 투표 시간 8시까지 아닌가요? 사전투표는 6시까지고 9일 당일은 보궐선거이므로 8시까지입니다. 자, 5054님, 정치쇼 잘 듣고 있습니다. 선거날까지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우체국 직원분들에게 힘내시라고 기 한번 넣어주세요. 팍팍. 자, 집배우님들 늘상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자, 택배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사고 안 나도록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쇼 듣다가 너무 집중하고 있다가 사고 나면 가슴이 아파요. 조심하시고요. 자, 우체국 직원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이명무님, 이명무님 며칠 전에도 문자 보내줬는데요. 5월 9일 투표하고 놀러갑니다. 놀러갑시다. 며칠 편히 쉬는 것보다 몇 년 편안히 삽시다. 야, 이거 좋은 거다. 예. 며칠 편히 살려고 몇 년 포기하지 말자. 5884님, 봉조빠, 여긴 대구. 저희 가족은 5월 5일 날 사전투표하고 경기도로 여행 준비 중이에요. 다들 꼭 투표해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대별 투표 영상 좀 봤어요? 지역별. 특히, 지역은 너무 궁금해요. 네네. 예. 궁금하면 국회, 예. 500원? 네. 예. 지금 뭐 세대도 그렇고 많이 궁금하면 100원? 샵 1035?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세대별로도 어디로 표심이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역도 곳곳에서 경합 박빙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그냥 정치 쇼로 오면 됩니다. 이 자리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곧 잘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역대 대선과 가장 큰 차이는 호남도 영남도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거. 이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이 호남, 영남 한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었던 것이 과거의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야야 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경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뭐 경합이지만 또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호남도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또 이 안 후보, 홍 후보 또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 역대 어떤 지역보다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초초초 경합 지역이다. 왜냐하면 부울경이요? 이 지역에 후보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고향도 있죠. 문 후보의 또 정치적인 또 고향도 있죠. 또 안 후보의 고향이죠. 또 홍준표 지사도 이쪽이죠. 그렇죠. 원래 여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3,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곳곳에서 지역은 여전히 경합 중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 비하면 전 지역에서 경합 중이라는 배종찬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현상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최근에 홍준표 지사의 지지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못지않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2030 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의 표심은 거의 30대 30.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가 엇비슷한 거 아닌가. 대구. 예, 대구 경북은 대구 그렇게 경북. 보여지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쫓아오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호남 경우에는 좀 더 지지율 격차 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좀 박빙을 이루다가 최근 조사를 해보면 꽤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TV 토론회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 정책, 예.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 특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철수 후보의 발언 등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들은 전체 지지도 차이와 거의 엇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표심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세대별 표심 얘기했잖아요. 예. 지역별 표심은 없다. 지역도 세대별 표심이다라고 지역 이해하시면 내에서 세대별로 예. 다시 분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도 영남도 이 세대 분리 현상이 강화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모든 지역에서 접전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하. 이면에는 세대별 표심 구분 현상이 각 지역에 다 있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역별로 따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지역 특성이 있는데 사실 그 핵심은 이 세대 간 분리 현상이 각 지역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지역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질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별 표심을 객관적으로 쭉 펼쳐놨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1주 전, 2주 전 변화하는 추이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이 흐름은 어떠한 변수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지역을 잘 봐야지. 보통 사람들이 전국적 관심도 있지만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가고 있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지역이 경합을 붙이면 그 전에 동서 분할 양상도 없어지고 지역 네. 감정도 없어지는 양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역에 흘러가는 표심, 변동 추이 이런 걸 좀 한번 말씀해 한마디만 주시죠. 더 드리면 예를 들면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수도권 출퇴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층 직장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 인천 조사를 해보면 가장 원하는 게 교통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정책을 제대로 내느냐 이 부분들을 아마 직장인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예. 네, 경기도 지역은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경합 중인데 조금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고 대구 경북은 홍 후보 지지세가 좀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다면 그럼 때문에 누군가 빠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빠졌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경합 양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예. 경남에서도 홍 후보 지지가 조금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있던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 있지만 안철수 홍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둘이 2위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도울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네. 홍준표, 안철수가 2위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홍준표는 조금 올라가고 안철수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로 가 있는 보수층의 일부 지지표가 예. 홍 후보 쪽으로 리턴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좀 빠지는 양상이라 문재인 후보 지지층 견고하기 때문에 크게 그 동요는 없고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거의 정체된 현상인데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7043님 2000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종점서 대기 중 문자 보냅니다. 김혜숙님 30대인데 정말 요즘 잠이 안 옵니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이전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뽑으려고요. 좋습니다. 좋은 마인드 체인지입니다. 최미애님 이전까지는 정치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정권 동안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지 깨달았어요. 당만 보고 찍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투표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65님 질문이 들어왔어요. 홍 후보가 15% 넘나요? 그거 안 넘으면 자유한국당 파산한다는데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잘들 알기 시작했어요. 자, 왜 15%가 안 넘으면 자유한국당이 파산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홍준표 후보의 관전 포인트가 15% 넘는다? 안 넘는다?
선거 사용 제한액이 이제 509억 정도 됩니다. 예. 그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어느 정도 쓰는 건 자유인데, 근데 그 정도 되게 이제 한 400억 대에서 이제 쓰거든요. 예. 그런데 15%를 득표할 경우에는 썼던 비용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5% 사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을 받습니다. 그 10%가 안 되면 아무 보전도 받지 못하는 거죠. 9.92% 나오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비율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비율대로 해서 9.9랑 10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행정 지금 편의적이에요. 기준은. 행정 편의적인데 그래서 15% 400억을 만약에 썼어요. 홍준표 후보가. 그런데 15%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200억 빚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미 250억 대출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파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 정작 파산까지 하겠습니까? 네. 15%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전 받는지 의미에서 15% 얘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수 후보들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 공간이 줄어든다는 점. 그래서 전체 1, 2위 구도를 변경시킨다는 점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15%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5% 네. 넘는다. 지금 벌써 한 2, 3% 올라갔거든요. 일주일 전에 비하면. 그 홍준표 지사의 득표율이요.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홍 후보의 15% 가능성이 열려 있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서는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조직력 있는 정당이지. 영남권에서의 전통적인 관성적으로 이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에게 투표해왔던 그런 현상도 또 나타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5%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또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되는 그런 현상도 선거에서는 보수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건 보수의 괴멸. 뭐 탄핵이죠. 네. 보수의 괴멸 타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요? 지금 29만 신청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10% 초반대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15%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는 사실은 30대, 40대는 당겨투표인데요. 20대에서 실제 투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대에서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20대에 투표율이 한 5% 이상 높이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만나는 정ಗೊಂ전 정치쇼 여론조사 동물농장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배종찬 리서치본부장 코끼리 하마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예. 추세, 국면 예. 그리고 지지구조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선거라는 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운동 기간도 남아있는 데다가 특히 보수 표심이 아직 완전히 안철수 후보로부터 철수했다고도 단정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이제 철수냐 안 철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철수의 문제로다. 네, 문제로다. 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요. 뛰어들어도 돼요. 안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점점 커지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 네네. 아하. 네, 일단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와 경쟁 구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당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들을 보수층들한테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유지돼야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이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본인들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사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로 나의 성정에 맞게 자연스럽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런 이탈 흐름들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예. 실제로 지금 영남권에서 TK나 PK 조사를 해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완만하지만 상승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오고 자, 있거든요. TK는 대구 경북, PK는 부산 경남. 울산까지. 우장. 예. 부울경.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뭐 보시겠지만 유세차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원들 인사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때 보이게 되는 게 인물만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당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도 따져보지만 그
지지하는 정당인지 어떤 정당인지도 보고 그 후보가 어떤 지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야당 그리고 진보층한테 좀 지지받는 후보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과 보수층 그 일부 이제 진보층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표심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물만의 대결이 아니라 인물과 세력을 같이 따져보면서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예.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다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에 많이 중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그래요? 정당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 후보의 지지층의 견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제 토론회도 있고 또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어딘가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부동층 낮아졌죠. 문재인 지지 유지되고 있죠. 홍준표, 유승민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죠. 가져올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제 악재가 사실 집중됐는데 그것이 저는 타격을 줬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이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뭐 그것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좀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후보도 어떤 조사들에서는 미세한 상승 흐름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 5월 첫 주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말에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첫 주에는 사람 유권자의 마음이 상당히 분산되거든요.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중되지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것을 격차를 좁혀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강한 이제 모험 내지는 이제 승부수를 띄우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 측에 상당한 어떤 데미지가 입힐 만한 악재가 터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야 다시 어떤 접전인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 말씀인데 아까 곰이라고 소개 안 했죠? 곰을 맡고 있습니다. 곰을 맡고 있는 게 뭐예요? 뭐 곰 사육사야? 곰만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 안 해요, 곰곰이. 네. 곰곰이 생각. 오늘 코끼리 준비해 왔어요. 끼리끼리 놀다가 좀 늦게 천천히 들어오세요. 자, 하마. 예. 오늘 이제 일제히 발표된 여론조사가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갤럽, 한국갤럽, 동아일보, 그리고 프레시안 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공이 약 뭐 10% 이상 내외에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거의 조사 결과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안 후보가 하락세가 분명히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대개는 한 5에서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뭐 한 2, 3% 오른 그런 것 때문에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양강이라고 보기보다는 차이가 나는 양강. 아까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신 거에 거의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1강 1중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법 차이가 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세가 좋지 않고요. 첫째. 두 번째는 국면이 안 좋다는 거죠. 아까 이제 진보와 보수 양쪽에 협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면이 좀 좋지 않고. 이건 이제 구도라고 봐줘도 그렇죠.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지 구조가 조금 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지지층이 분명히 있지만 또 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 때문에 옮겨온 층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층은 수밖에 없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는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관심사가 다른 곳에 또 쏠릴 수가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럼요. 정치쇼 날마다 하는 날.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대체 불가능. 네. 그런 이슈들이 관심을 앗아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 문제 제기했던 윤희용 곰. 네. 예. 제가 그럴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좀 백업을 해줘야죠. 지금 얘기했던 뭐 어린이날, 가족의 날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이제 지금 이제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대중의 관심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도 재화예요. 재화라는 건 뭐냐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관심을 딴 데 쏟으면 다른 데 또 쓴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연휴 기간에 어떤 여행이든 가족 행사든 이런 것들을 또 여유 있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든 하게 되면 정치에 선거에 대해서? 집중되어 가는 어쨌든 마지막 주에 그 모습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그때 아예 후보 변경이라든가 선택 과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거의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상당히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다음 주 상당히 상당 부분 뭐 결정이 되는 국면으로 될 가는 수 것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 좋은 분석을 갖고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어디 가서 다른 방송 가서 써먹으려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동도전 감옥 가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네. 다음 주 말이면 실제로 이제 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입니다. 그럼 열흘 앞둔 시점이면 대개 표심의 90% 내지 95%는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주는 연휴가 끼어 있는 그리고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여론이 다음 주말의 여론이 바뀔 가능성 거의 없다.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TV 토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시청률 세 번째는 며칠입니까? 그다음에 19일 했죠. 23일 날 23일 날 하는데요. 제시하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후로 갈수록 관심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들 이제 반복될 거거든요. 쟁점되는 사안들 계속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좀 더 약화되어 갈 것이다. TV 토론에 대한 뭐 그것의 효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다음 주 이렇게 상당 부분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토론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그래도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TV 토론회거든요. 물론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은 우리 뉴스 쇼를 듣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시청률이 결코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가 또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또 잘 시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코끼리님이 방송 못 나올 가능성이 그럴 것 높아졌는데 같습니다. 뉴스쇼라 그러셨어요? 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여론조사를 갖고 정말 하나의 컨텐츠로 하나의 방송으로 만든 단균 이래 최초의 방송 정봉재 정치쇼 SBS 러브 FM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 참여가 있어야지 방송은 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라디오로 저희 재롱 떠는 거 잘 보실 수 있고요. 자, 버스 택시에서 보낸 문자 대환영이고요. 가정주부님 대환영입니다. 자, 버스에서 타신 승객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고요. 운전자 분들은 반드시 정차 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292님 정치 쇼쇼쇼 여론조사 동물농장 오늘도 너무 기대돼요. 김용우님 정치쇼 동물농장 보려고 고릴라 깔았습니다. 8212님 수원에서 의약품 배송일 하고 있습니다. 정치쇼 들으려고 5분 전부터 광고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아요. 책임지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루라도 정치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방송 정봉재 정치쇼 끝낼까? 바로 치고들 들어오셔야지. 가시가 돋죠. 자, 문재인 안철수 어떻게 봐야 돼요? 한세. 네, 지금 최근 조사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문 후보는 견고한 지지층 보여주고 있고요. 안 후보의 경우에는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춤한 그런 지지율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것은 이 보수 표심이 이 홍 후보 쪽으로 이동한 그래서 홍 후보의 약진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선거 유세를 한 만큼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이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심상정 후보입니다. 뭐 현 정의당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토론회에서 심상정의 재발견, 신분리분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래도 관심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로 가느냐, 일강일주이냐, 누가 치고 올라올 것이냐. 이걸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안철수 좀 간격이 벌어지는 듯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예, 지금 아주 붙었을 때 이제 양강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강구도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양강구도 완전히 무너졌다 또는 이제
일강 일중이 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이제 이른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또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아주 팽팽하게 접전이 됐던 상황에서 지금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 다시 벌어진 상황이니까 양강 구도가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패턴은 아닌 거예요. 후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선거인 만큼 이 정당에 대한 이미지 또 지지층, 지지율, 과는 또 다른 양상도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는 라디오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윤성희님 동그랑 땡 붙이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대통령 선택하려고 정치쇼 듣네요. 참으로 훌륭한 자세입니다. 자, 마음속에 촛불은 뭐죠? 정봉주의 정치쇼. 1761님 저는 피부관리사예요. 늘 샵에서 채널 고정 봉도사님 재미지다고 소문내고 있어. 용용용용 고마워요. 용용용용 2571님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하고 있는 이상봉입니다. 봉도사님 격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마 박시영 부대표님 정말 귀여워요. 크크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에 당황합니다. 아니요, 가끔 듣습니다. 아 귀엽다고요? 예. 집사람이? 예. 실물이 정말 귀여우시잖아요. 예. 자 5302님 저는 동물로 따진다면 진돗개예요. 그 물어본 사람 없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눈부신 햇살 즐기면 늦은 출근길 문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0992님 공유님센터장님 성대모사 오늘도 가나요? 가죠 그러면. 이수연님 오호 여기 이런 분위기구나. 자 어디서 이민 오신 분 같은데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코끼리 힘내세요. 오늘 힘들어 보이세요. 컨셉이에요. 컨셉이요. 이매진님 뭐 선물 안 드리나요? 바로 이 선물 드리면 우리는 방송 못해요. 못합니다. 예, 네. 코끼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로 주소 주세요. 제가 자, 선물입니다. 윤희용님, 네. 자 문제적 이슈 성대모사. 지난번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예. 브래드 피트님. 김성태 위원장 다시 한번 김성태 예. 위원장. 예. 성대모사 안 하겠다는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쉰숭한 스튜디오에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저래? 자 문제적 이슈 아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마지막 일주는 연휴가 겹쳐서 거의 마음이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로 선거운동 거의 끝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일단 요거 한번 타치를 해보죠. 살짝.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금 연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주목도 보통 사람들이 선거에 생각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생각에 가면서 임박하면서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일반 청취자들의 생각인데 그 전주하고 연휴 때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안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예.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 지지할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또 그다음에 4월 말까지 대부분의 또 토론회가 집중돼 있습니다. 5월에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들이 이제 토론회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거의 뭐 이틀 건너서 한 번 정도 지금 토론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